네, 안녕하세요. 이윤성TV의 이윤성입니다. 자, 오늘 제가 드디어 컴퓨터 시계를 새로 구매했습니다. 자, 가민에서 나온 MK1, 디센트 MK1 이 모델인데요. 정말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 컴퓨터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순토의 D5라든지 순토의 이온코어라든지 아니면은 쉐어워터의 테릭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을 가지고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이 가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가민을 선택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컴퓨터로만 사용하지 않고 제가 즐기는 뭐 러닝이나 걷기 그리고 등산, 사이클 이런 다양한 곳에서 시계를 착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컸고요. 만약에 다이브 컴퓨터만 생각했으면 아마 D5나 쉐어워터의 테릭을 구매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반 모델이 있고 티타늄 모델이 있는데 저는 티타늄 모델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 티타늄이라서 뭐 그런 건 아니고 디자인입니다. 이 검정색인데 일반 모델은 그게 검정색이 아니라 스틸색이죠. 그러니까 은색이죠, 은색. 은색은 뭔가 좀 촌스럽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티타늄 모델이 블랙이라서 더 깔끔한 것 같고 더 이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거를 평상시에도 차기 위해서 이제 구매한 시계이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면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 시계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예를 들어서 순토 D5 이쁘죠. 그리고 이온코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시야성도 좋고. 하지만 평상시에 사용할 수가 없다는 점, 뭐 그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다이빙이 아니라 운동할 때도 쓸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이 가민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민하면은 순토가 더 좋다, 순토가 더 역사가 깊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직접 사용해 보니까 괜찮아요. 감압에 대해서도 잘 잡아주고 그리고 친구는 이 가민이 아직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 그랬어요. 수면에 들어갔을 때 1초 단위로 만약에 1초 뒤에 수심 5m 제 수심을 1초마다 체크해서 이렇게 띄워준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즉각 반응이 일어나요. 올라가면 올라가는데도 수치가 변환이 되고 내려가면 내려가는데도 또 수치가 변환이 됩니다. 아무튼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 가민 MK1에 대해서 후기를 작성을 하셨지만 딥하게 들어가진 않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용하는 모습들을 몇 번 좀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이 컴퓨터를 구매할 때 디자인은 인터넷이나 인스타나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 버튼이라든지 그 안에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잘 설명된 게 없어서 매장에 가보고 전 또 해보고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게 오른쪽 선택 버튼인데 이걸 누르면은 제가 세팅한 그런 운동 활동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게 다 세팅이 가능하고 자주 하는 것들을 위에 넣을 수 있고 이 순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 추가를 눌러서 여기에 없는 내역까지 즐겨찾기를 갈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프리다이버님들이 많이 사용하시죠. 프리다이버 무호흡 잠수가 있습니다. 왜 무호흡 잠수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용을 해보니까 어떤 분이 그랬어요. 단어가 아직 좀 자연스럽지 못하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사용해보니까 그런 말을 저는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무호흡 잠수 맞는 말이긴 한데 프리다이빙 뭐 이렇게 해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자 자전거를 누르게 되면은 제가 이걸 시작을 누르면요 바로 시작이 되고 랩 거리 그리고 심박을 체크해서 지금 제 심박을 보여주는 그런 화면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내비게이션. 자, 얘가 GPS가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 내비게이션을 바로바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 보통 이 거리랑 타이머 속도를 해놓고 많이 전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싱글 가스. 이게 이제 타이밍이죠. 기체, 공기, 물. 지금 이게 설정값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건데, 자, 저 같은 경우는 자, 기체, 자, 공기, 산소 21% 이걸로 세팅을 해놓고, 그리고 보수는 전 높음으로 해놨습니다. 보통은 한 중간 수치로 해놓고 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물의 종류는 바닷물, PO2는 1.40.
그리고 알림 설정도 가능한데 저 같은 경우는 왜 수심이 30.5m지? 수심을 30m로 세팅을 해놓고, 그리고 다이브는 싱글가스 게이지, 멀티가스 안하고 CCL 안하고 게이지 활성화되고 보호 점수 아니고 네. 그리고 알림톤은 소리와 진동. 이게 장점이 MK1 같은 경우는 소리도 나면서 진동도 나요. 보통 컴퓨터가 소리 삐삐삐삐삐 나긴 하지만 진동이 나는 경우는 많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동이 나기 때문에 소리를 못 들어도 진동이 울려서 제가 설정한 그 알림 세팅에 딱 이 진동이 울립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칭찬할 만한 것 같아요. 제가 30m를 이렇게 세팅을 해놨는데 30m가 되면은 바로 이제 알림이랑 진동이 울리게 됩니다. 됐습니다. 30m. 그리고 이거는 30분이 되면은 마찬가지로 알림을 울리게 세팅을 해놨고요. 그리고 추가로 알림을 해가지고 수심 시간 이것도 더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m에서 세팅, 그럼 15m에서 돌리고 30m에서 올리고. 그리고 안정 정지. 저 같은 경우는 3분, 5분 있는데 저는 5분으로 그냥 해놨고, 다이빙 종료 딜레이. 이게 뭐냐면은 다이빙을 끝나고 수면 위에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다이빙을 종료를 했다고 할 것인가, 그걸 보여주는 건데, 다이빙 종료 딜레이를 이렇게 걸어 1분으로 해놓으면은 수면에 1분 동안 있으면은 얘가 다이빙이 이제 끝났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 백라이트는 깊이 기준에 따라서 불이 들어오게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항상 표시하는 경우가 있고, 이 깊이 기준이라는 게 정확히 몇 메다에서 그러니까 몇 메다에서 애가 깊다고 생각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다이빙 많이 하진 않았지만 이 컴퓨터를 차고 하면서 이게 안 보인다거나 했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하지만 깊이 기준으로 해놓고, 이 깊이 기준으로 해놓은 이유는 저도 궁금해서 애가 얼마나 깊게 들어가야 이제 그게 되는 건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어서 깊이 기준을 해놨는데, 항상 표시를 해놓게 되면 다이빙 하는 순간부터 나오는 순간까지 이 백라이트가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깊이 기준 백라이트 시간 30초로 해놨고요. 밝기는 70%로 해놨습니다. 원래 초반 세팅은 50으로 되어 있었는데 70으로 해놔도 배터리가 길기 때문에 크게 지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고, 심박수는 손목, 그리고 이 더블 탭 스크롤은 따닥 누르면은 다음 화면을 보여주는 기능인데, 이게 오작동이 많아서 그냥 꺼짐으로 해놨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렇게 보니까 오작동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작동이 아니라 물속에 저도 모르게 이제 터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감압, 록, 아웃 활성화 해놓고요. 그리고 시작을 하게 되면은 제가 세팅해 놓은 값인데, 저는 이렇게 세 가지 화면을 띄워놨습니다. 첫 번째 화면은 시간, 온도, 그 무반발 한계, 수심 나와 있고, 그 두 번째 화면은 수심이랑 무감압 한계랑 그 다이빙 타임, 그리고 나침판. 그 세 번째 화면은 심박, 현재 시간, 그리고 다이빙 타임. 보통 이걸로 많이 해놓고 이렇게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나침판을 키는 경우도 있고, 근데 나침판은 사실 많이 쓸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 세팅을 해놓고 있습니다. 누르면 이제 시작이 되고, 이 장점이 또 GPS 위주의 그런 스마트 시계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제가 다이빙을 시작을 딱 하면은 GPS를 잡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들어갔는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지도상에, 그리고 어플상에서, 그리고 웹상에서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바일 어플로 들어가면은 구글 지도랑 또 연동이 되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어느 위치에서 들어가고 어느 위치에서 나왔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이런 기능은 다른 컴퓨터에 없는 기능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도. 지금 제가 실내라서 GPS가 안 잡히는 이 빨간색 신호가 나오죠. GPS가 안 잡히는 것 같고, 사실 요즘 스마트폰이 지도가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이 지도는 제가 쓸 일이 있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화면 같은 경우도 제가 세팅한 화면인데 원하는 화면으로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시계 화면 들어가서 다양한 화면이 있어요. 그리고 어플에서도 다운을 받아서
뭐 갤럭시 워치나 애플워치처럼 시계 화면을 변경해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는 것들은 기본 시계 화면, 원래 깔려 있던 기본 시계 화면들이고요. 이거는 제가 다운받은 것들. 그리고 이 안에 날씨라든지 온도라든지 그리고 심박수 이런 것들을 제가 커스텀이 가능합니다. 이 디자인 안에서. 그리고 색깔도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 심박, 배터리, 날씨, 그리고 제가 설정해 놓은 걸음, 스텝수, 그리고 층계. 그러니까 제가 오늘 3층까지 올라갔다 그래요. 전 하루에 10층 계단으로 올라가기를 해놓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쉽진 않더라고요. 아무튼 날짜, 그 시간, 그리고 옆에 보면은 블루투스가 연결되어 있는 표시까지 이 모든 세팅이 제가 다 세팅을 한 겁니다. 처음에 원래 이게 날씨가 아니라 알림창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알림창이 제가 별로 쓰지 않기 때문에 그건 패스했고, 근데 저는 이 화면이 좋아서 그리고 여러 가지 설정이 가능하고, 이 컴퓨터 시계로 핸드폰의 노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운동할 때 핸드폰은 가방에 넣어놓고 이 시계 버튼을 눌러서 다음 곡, 뭐 소리 재생, 크기 줄이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소리, 그리고 재생, 다음 곡, 이전 곡, 뭐 이 정도. 그리고 심박수. 예, 이거는 제 캘린더의 일정이 지금 여기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고, 오늘 처가가 가족여행 가가지고 알림. 스마트워치라서 핸드폰에 오는 모든 알림을 뭐 문자라든지 전화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세팅해 놓은 게임이라든지 다 알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카톡 같은 경우 너무 자주 울려서 제가 안 해놓고, 알림은 전화랑 뭐 캘린더 뭐 설정한 몇 개만 이렇게 울리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휴식, 이건 스트레스 강도, 지금 제가 좀 긴장을 해서 그런지 고강도로 표시되는 걸 볼 수 있고, 그 나침반, 고독의, 귀엽게. 그리고 지금 이 하나하나 메뉴마다 선택을 하면은 또 그 안에 있는 메뉴를 볼 수 있는데, 지금 스트레스에서 잠시 휴식하겠습니까? 뭐 휴식 시간을 설정해서 뭐 이렇게 릴렉스하는, 그렇게 하는 릴렉스를 시켜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심박에서 더 자세히 보기 다음 메뉴 들어오면은 오늘, 그리고 최근 일주일 동안 심박이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플에서 더 상세하게, 자세하게, 그리고 큰 화면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이 가민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스텝수, 월화수목금토일 일주일의 스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정확한 거는 스마트폰 어플로 들어가면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가 있다. 계단, 날씨. 이 날씨는 핸드폰이랑 연동이 돼 있어야 정확한 날씨를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몰일출, 여명황원, 온도, 나침반, 고도계 들어가면은 뭐 보정할 수도 있고, 기압계도 마찬가지로 설정할 수 있고, 폭풍우 경고 같은 경우도 뭐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운동 효과. 이건 제가 대체 시간을 그냥 테스트하고 싶어서 해놓은 건데, 지금 도쿄를 해놨어요. 도쿄 시간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고, 뭐 도쿄 말고 다른 나라 다 세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게 배터리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을 어플로 다 다운받아서 깔았는데, 배터리가 얼마큼 남아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고, 대기 중이라 나오는데 해변이랑 너무 멀리 있어서 뭐 확인이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바다에서 제주도에 써보니까 풍속이며 파도가 몇 미터인지까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면 휴식 시간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6일 정도, 제가 일주일 전에 갔다 왔으니까 6일 정도 나오는 걸로 나와 있고, N2H 그 CNS 이것도 제가 모르는 수치여가지고 인터넷으로, 그리고 아시는 강사님들에게 물어봤는데 굉장히 중요한 수치인데, 이 부분은 조금 딥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79 이상을 넘으면 정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지키는 건데, 이거에 대한 뭐 질소나 CNS에 대한 수치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이브로그도 당연히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이걸 하고 총 4번의 다이빙을 했는데 11월 2일이랑 11월 9일 하나 볼게요. 단점이 바로바로 되진 않아요. 좀 딜레이가 있는 점. 하지만 어플에서 보면은 더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 보텀 시간. 보텀 시간이야. 그냥 다이빙 시간이라고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보텀 시간이라 나오고, 쉬면
신박까지 지금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그 지도를 보게 되면은 제가 어디에서 입수해서 어디로 나왔는지, 시간이 좀 걸리긴 하죠. 섭섬에서 다이빙을 했고, 제가 저기 녹색 부분에 들어가서 저 빨간색 부분에 나왔다고 해요. 제주도 두둥둥 섭섬에서 다이빙을 했습니다. 그렇게 빠르진 않지만 뭐 이 부분이 다 어플로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간단하게 스마트워치에서도 확인 가능하고. 수신 프로파일, 다이빙 타임은 54분이었고 수심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건 간단하게 표기되는 거고 자세한 건 어플로 해서 어플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 이게 라이트 버튼인데 라이트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또 새로운 메뉴가 나와요. 음악 제어, 전원 끄기, 뭐 여러가지. 근데 이 메뉴조차도 제가 핸드폰에서 세팅이 가능합니다. 커스텀이. 다시 돌아와서, 그리고 이 티타늄 모델 같은 경우는 이 밴드가 이 실리콘 밴드, 그리고 다이브용 실리콘 밴드. 다이브 밴드는 드라이 슈트나 두꺼운 웨슈트를 입었을 때 이 끈이, 이 밴드가 짧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이브 컴퓨터니까 다이버를 위한 이 실리콘 밴드가 추가적으로 들어있고, 이 티타늄 모델에는 이 밴드가 하나 더 들어있는데 지금 아직 테이핑도 뜯지 않았어요. 시계방 가서 이 줄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줄을 조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가민에 또 장점이 있어요. 제가 사용하면서 좀 편리했던 건데, 다이빙을 가가지고 시계줄을 가려면은 장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시계 교체 장비가. 근데 얘는 이 부분을 그냥 내리면 열리는데, 내려서 그냥 빼주면 돼요. 굉장히 편합니다. 그냥 이렇게 내리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다이빙 가가지고 시계줄 바꾸는 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었고, 진짜 한 5초 만에 바로 시계줄을 교체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짠. 그래서 밴드가 비싼가? 아무튼 시계줄을 교체하는데 너무 간편한 시스템이다 라는 점을 이 영상에서 꼭 말해주고 싶었어요. 이 스틸밴드 빨리 이제 차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차봤습니다. 이 스틸밴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바로 이렇게 내려서 걸어주면 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상을 찍다가 좀 길어진 부분이 있는데,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을 찍었는데 이 영상과 그리고 블로그에 있는 사진과 글을 확인하시면 더 좋은 정보가 될 것 같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거나 컴퓨터 구매에 있어서 좋은 정보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